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표준교재 제12장, 치매 요양 보호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레전드 세븐틴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입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므로 치워야 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 2시간 안에 잠자리에 들면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취침 전 운동은 안 됩니다. 창문, 현관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급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둡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망상으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 2. 냇물 소리나 새벽 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진압력 강화입니다. 진압력 장애는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에 대한 진압력, 여기가 어딘지, 장소에 대한 진압력,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에 대한 진압력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으로 청각적 인지자극 훈련이 있습니다.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냇물소리, 닭 울음소리 등을 들으면서 추억을 나누거나 기억을 회상하게 합니다. 최근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은 떨어진 반면 과거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본인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해서 진압력을 회복시켜주는 훈련입니다. 문제 3.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쓰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에는 뇌건강 일기 쓰기, 날짜 계산기 등이 있고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인지자극 훈련에는 탬버린 연주하기, 따라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 4.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입니다. 치매 환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표현된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표정을 잘 관찰하여 이면에 감추어진 대상자의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침해 대상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지적하거나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거나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반응하지 않거나 치매에 걸린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문제 5.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대상자를 마주보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시선은 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에 서서 대화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손짓, 발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는 옆에서 다가갑니다.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습니다. 문제 6.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픔으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입소시 원한다면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문제 7.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건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입니다. 생선 이름과 운송기구 말하기 등 단어 말하기 훈련은 경증 치매 대상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밖에도 인지자극 훈련에는 진압력과 단기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뇌건강 일기 쓰기, 진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달력 만들기와 청각적 훈련, 중증 인지기능, 장애자에게 적용하는 탬버린 연주하기와 점선 따라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 8.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입니다. 치매는 뇌의 여러 부위에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휴지, 치약, 비누, 담배꽁초, 흙 등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고 휴지와 유사한 형태의 쌀과자와 바꿉니다. 위험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문제 9.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누워만 있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특정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누워만 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10.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하거나 훈계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입니다. 문제 11.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돌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문제 12.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돌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문제 13.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하는 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처 방법입니다. 질문을 못 들은 척하거나 시설의 규칙을 설명하거나 복잡한 일거리를 주거나 가족을 기다리게 하는 것 등은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문제 14.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그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중단하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는 것이나 수건을 펴는 것이나 콧노래를 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문제 15.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는 행동은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행동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퍼가 없는 바지를 입히는 것이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16.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하는 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처 방법입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랍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서랍장을 교체하거나 물건을 정리하게 하거나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17.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경우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18. 시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특정 질문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감추는 행동은 해가 되기 때문에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같이 사러 가는 것입니다. 문제 19.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침해 대상자를 다독이며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 방법은 달력을 보이면서 함께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20.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칫솔을 반복적으로 숨기는 행동은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처 방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문제 21.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의 대처 방법은 그냥 놔두거나 다독이며 안심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반복적으로 물을 때는 다독이며 안심시키기 위해 달력을 보이면서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문제 22.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소란을 피울 때는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퍼즐을 맞추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는 윷놀이하기 등으로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러 가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칠 때는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줍니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릴 때는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대상자가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할 때는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문제 23.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텔레비전 소리가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소음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매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설득하거나 화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알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3번 예의를 지켜주세요. 5번 참으세요 등은 모두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설득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는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소란을 피울 때는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퍼즐을 맞추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는 윷놀이하기 등으로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러 가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칠 때는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줍니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릴 때는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대상자가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할 때는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문제 24.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입니다. 치매 환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는 특정 활동이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좋아하는 TV 드라마 시청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군은 좋아하는 TV 드라마 시청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5.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타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경우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26.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기타, 파괴적 행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소란을 피울 때는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퍼즐을 맞추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는 윷놀이하기 등으로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러 가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칠 때는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자고 합니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며 화를 낼 때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줍니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릴 때는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대상자가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할 때는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문제 27.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질문하거나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침해 대상자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거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거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28.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침해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질문하거나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침해 대상자에게 즉시 사과하게 하거나 욕을 멈추게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은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 행동이 진정된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상 행동에 대해 질문하거나 상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9. 침해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30. 침해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침해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지하게 되고 난폭한 행동은 침해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파괴적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